자, 네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아마 결석한 친구들한테 영상 2개를 보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찍고 있는,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을 1번이라고 해서 올려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약 2시간 정도짜리 영상을 2번이라고 올려줄 건데, 이게 왜 나눴느냐? 아마 나중에 2번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녹음이 안 됐어요. 네. 열심히 떠들었는데, 녹음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세팅을 제가 바꾼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제 여기 녹음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앞부분만 지금 따로 찍고 있는 중입니다. 따로 찍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앞에 이제 영상에서 오답했던 부분이랑, 그 다음에 사실 내용 설명은 이제 편차에 대한 부분 조금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따로 녹화를 하고 있고, 그거 쭉 다 한 다음에 아마 이거 시간이 크게 들지는 않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길어도 20분은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영상, 본 영상에서 이제 음성이 나오는 부분 이어서 시청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 받았던 뭐 그런 시간들 딱 지우고 그 다음에 바로바로 갈 거니까 지금 그때 이제 질문 나왔던 문제들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거와 추가적으로 한 4-5문제 정도만 더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 들어온 게 뭐냐? 512번입니다. 512번 보시면은 자, PC가 여기 이 원은 접선이라고 되어 있고 AB와 AC의 길이 같은데 그 다음 T가 30도일 때 우리는 ADC라는 이 각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먼저 우리가 어떻게든 간에 원주가 가누면서 접선이 나왔다는 거지. 접선이 나온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라고 하면 원주각에서 접선이 나오면 무조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접선과 현, 아무래도 이 접선 PC와 그 다음에 현 BC를 가지고 이루는 각, 이 친구. 내가 이 각을 잠시 A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가 구하고자 하는 각은 아니지만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니까 그럼 이 녀석의 A는 어디가 A일 거냐? 그러면은 요호가 이루는 원주 각이니까 바로 이 친구가 A가 된다. 자, 그런 다음에 내가 A, B, C가 이등변삼각형을 이용해서 순서로 가도 괜찮고 아니면 이렇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T가 30도고 얘가 A니까 바로 우리 A, B, C각 같은 경우는 여기서의 외곽 그러니까 나머지 둘의 합이니까 얼마? 바로 A 플러스 3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이 친구도 이등변삼각형이니까 A 플러스 30으로 동일하게 찾죠. 그러면 여기 보이시는 A, B, C 삼각형의 세 각을 넣으면 180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A랑 A 플러스 32개, 즉 3A 플러스 60이 180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자동적으로 60 넘어가고 나눠주면 A라는 각도는 얼마구나? 40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럼 A가 40도면 A가 40이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30이라고 했던 것들은 모두 70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고는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보니까 제가 지금 해드리고 있는 A, B, C라는 사각형이 어떻습니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죠. 그죠? 그럼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은 뭐야? 마주보고 있는 대각이 얼마? 180도라는 거. 그러면 B가 지금 현재 70도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B, C가 얼마구나? 네, 각 A, B, C의 각은 110도겠구나. 자, 그 다음 두 번째 519번입니다. 자, 519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있느냐? 지금 반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큰 단원과 작은 단원이 있고 여기 접선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역시나 여기서도 접선, 여기 나와 있는 이 선이 어쨌든 접선이거든. 그럼 역시나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지금 어찌 보면 이 55도가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죠. 그럼 요거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지금 반원이라고 주어졌다는 건 결국 얘네들이 다 지름이라는 거야. 그럼 지름은 왜 주어질 거냐? 지름이 주어지는 경우는 어떤 거? 결국은 원주각의 크기가 몇 도라는 거? 90도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조선을 그릴 때 이렇게 이어서 보조선을 그어줄 거야. 자, 이렇게 해주면 지금 이 보조선을 그었을 때 이 각도라는 게 지금 요 나와 있는 이 각도가 아무래도 이 나머지 반원에 대한 원주각입니다. 너가 90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이쪽이 55도니까 이렇게 똑같이 찌르는 이쪽이
55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55도 나왔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90도랑 55도니까 너희들 더해서 90도가 나오려면 얘가 얼마? 얘가 35도가 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역시나 접선과 현이름 각으로 바로 이 친구가 또 35도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삼각형에서 모든 각이 합이 180도라고 해도 괜찮고, 아니면 이 35도랑 x를 더하는 게 이 외곽 55도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x가 얼마? 20도가 나오겠다. 그 다음 520번. 자, 520번 같은 경우는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역시나 또 접선이 나왔습니다. 네, 뭐 단원상 어쩔 수 없죠, 그죠? 여기 접선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각이등분선이 나왔고. 자, 우리가 어쨌든 간에 각이등분선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어쨌든 접선이 나왔을 때 어떻게 갖다 볼 거냐 이거야. 접선이 나왔을 때는 역시나 접선과 현이등 각을 생각을 해볼 거기 때문에 우리 같은 각을 찾아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제가 DAC라는 유각을 내가 X각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디 또 똑같은 거냐 생각해보면 접선과 현이등 각에 의해서 바로 각 B도 X각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내가 지금 주황색으로 테두리 치고 있는 이 삼각형과 그 다음에 내가 빨간색으로 지금 테두리 칠 이 두 개의 삼각형을 비교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동그라미 둘 다 갖고 있고 X 둘 다 갖고 있으니까 어때? AA 닮음인 거죠. 그럼 당연히 대응되는 각도, 나머지 각도 같을 텐데 그 각도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개의 중각도 역시나 대응되는 각이니까 같을 거고요. 그러면 이 친구의 외곽, 이 친구의 외곽도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는 이거 제가 보라색으로 한번 색칠을 해볼게요. 지금 보라색으로 색칠하고 있는 두 개의 각도 같을 수밖에 없고, 즉 여기 나와 있는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겠구나? 이렇게 길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겠구나 라는 겁니다. 왜? 여기 중각의 외곽, 중각 외곽으로 크게 같을 거니까. 우리는 각만 가지고 하면 되는 거니까 꼭지각이 50도인 이등변 삼각형의 밑각이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죠? 따라서 180도에서 50도 빼는 130도 반으로 나눠주면 65도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각의 크기다. 그 다음 521번입니다. 자, 521번 같은 그림은 사실 이제 워낙 유형화가 되어 있는 문제다 보니까 아예 결과물을 외워도 나쁘진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자, 지금 보시면은 작은 원과 큰 원 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접선도 지금 보시면 여기 안에 접선 하나 있고 여기도 접선이거든요. 지금 A씨도 접선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접선 두 개 있을 때 그랬을 때 제가 일단 결과 먼저 얘기 드리면 자 보시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DBC라는 각도인데 지금 이쪽이 A각이 60도 그 다음에 C각이 38도니까 ADC각은 180도에서 빼주면 82도가 나오거든요. 그죠? 그죠? 네, 82도가 나오거든요. 82도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각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네, 그 녀석 무조건 절반. 자,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지? 어쩐지. 자, 여기 숫자가 잘못 적었네요.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 여기 34도입니다. 34도 수학이. 자, 그러면 이쪽이 86도인데 얘가 무조건 각이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게 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큰 원이랑 큰 삼각형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쨌든 접선과 현이등 각이 있을 거다 보니까 여기 이쪽 A각이 60도 나오기도 바로 여기 이 친구도 60도가 될 겁니다. 반대편 여기가 34도면 이쪽의 크기가 34도가 될 겁니다. 그럼 다음에 이번엔 작은 원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이 작은 원에서 있잖아 내가 여기 D와 여기 접점 만나는 점을 딱 이렇게 읽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런 다음에 뭐를 이 작은 원과 큰 원은 이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작은 원과 여기서 보이는 요 삼각형만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다시 작은 원, 요 친구랑 여기서 보이는 요 삼각형만 보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접선과 현이등각이 있겠죠. 그러면 접선과 현이등각이 지금 34도일 건데 그럼 어디가 34도일 거예요? 어디가 34도일 거예요? 찾으셨어요? 요 원에서 요 삼각형 그러면 접선과 현이등각 여기 34도면 누가? 바로 여기가 34도가 돼요. 찾으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반대쪽 접선에서 보시면 역시나 여기 접선에서 이 원, 작은 원과 작은 삼각형만 또 따로 볼 거예요. 그럼 또 어떨 거냐? 여기 보이는 이 둔각 보이시죠? 크기는 아직 몰라. 이 둔각은 이거랑 누가 같을까? 자, 이쪽에서 찌르니까 붙어있는 이 친구 말고 나머지 둘 중 하나인데 딱 봐도 큰 쪽이 이 녀석이 같은 거야. 자, 그럼 이런 놓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보라색으로 테두리 치고 있는 이 친구가 30서도랑 주황색 둔각 갖고 있고요. 근데 제가 노란색으로 테두리 치고 있는 이 친구도 34도랑 주황색 둔각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 이 두 개의 삼각형이 AA 다는 겁니다. 따라서 나머지 되는 각도도 같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A, B, C 각이 아까 제가 여기 38도라서 잘못 썼지만 합쳐가지고 해보면 86도가 돼야지 맞거든요. 그죠? 그럼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각은 그거의 절반이 얼마? 43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우도록 할게요.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538번입니다. 538번 보시면 자, 역시나 이제 PB가 지금 원의 접선이고요. 그 다음에 AB가 6cm, 그 다음에 U, 그 다음에 여기 접선과 현 있는 각이 60도일 때 우리한테 뭐 구하라고 했냐? 원의 둘레가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현을 주어놓고서는 나보고 반지름, 지름, 원의 둘레, 원의 넓이, 그렇다 반지름을 구하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 혹은 아니면 비슷하게 어떤 때 지금 원주각인데 갑자기 코사인 C를 구해라, 사인 A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삼각비를 물어보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거의 비슷하게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갖다 우리가 쓸 수 있을 거냐면 바로 당연하게도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과 그다음 원주각에서 문제를 써야 돼요. 자,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라는 건 당연하게도 지금 나와 있는 각이 누구밖에 없어? 여기 나와 있는 60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하게도 접선과 현이 있는 각으로 얘는 누구랑 똑같겠어요? 바로 여기 C각과 똑같겠죠? 바로 너가 역시나 60도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 각이 지금 뭡니까? AB호에 대한 원주각이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뜻이야? 내가 C가 아닌 어떤 점을 잡아도 분명히 똑같이 나온다는 뜻이. 그러면 그 중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어떻게? 지름에 지나게끔 이렇게 만들어줄 겁니다. 새로운 점 C'을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갖다가 이어줘도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여기는 똑같이 60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원주각의 성질에서. 근데 왜 원의 중심을 지나게 만들었을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원 얘기했었을 때처럼 지름이 주어지면 그러면 뭐라고? 원주가 90도니까 너가 90도가 되는 거거든. 그럼 당연히 삼각형은 그러니까 30도, 60도, 90도짜리 삼각형이네. 그러면 길이 몇 대면 되면 2대 1대 루트 3인데 루트 3에 해당하는 친구가 지금 6이잖아. 그럼 나머지 길이도 나오는 거죠, 그죠? 루트 3을 나눠주면 2루트 3, 이쪽 길이는 4루트 3이 되어야 보시는 것처럼 2대 1대 루트 3 비율이 나와요. 그러면 어쨌든 저 AC가 그 지름인데 그 지름이 4루트 3이니까 원의 분량이 어떻게? 네. 4루트 3 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82번입니다. 자, 성민이가 12과목의 평균을 구한대요. 그런데 71점이라는 점수가 있었는데 이 점수를 잘못 봤더니 실제로 평균이 1점 높게 나왔다. 그러면 도대체 71점을 몇 점으로 잘못 봤냐라고 물어봤어요. 그죠?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12과목이 있는데 한 과목은 71점이야. 근데 나머지 11과목은 아니까 뭡니까?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어떻게 갖다 볼 수 있을 거냐? 일단 하나 71점이라고 했고요. 나머지 11과목은 모르기 때문에 저는 x1부터 x11까지로 두겠습니다. 자, 그럼 x1부터 x11까지 11개랑 71점을 더한 다음에 이걸 뭐로 12고 나눈 게 원래 평균이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다 그랬냐면 얘를 뭔지 몰라 잘못 봤어요. 얼마를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A점으로 잘못 봤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점수 x1부터 x11까지 제대로 봤겠죠? 얘를 지금 현재 12로 나눈 게 바로 잘못 본 평균입니다. 자, 그러면 얘 지금 얼마 차이 난다고 했냐면 1점 차이 난다고 했거든. 그지? 자, 그럼 이제 이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자, 총점을 한번 비교해 볼 건데 양변에 내가 12를 곱한다고 생각해 볼게. 얘도 12를 곱한다고 생각해 볼게.
자, 그러면 우리 총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위에 있는 총점과 아래 있는 총점이 얼마 차이 날까? 아까 평균은 1점 차이 났어요. 근데 총점도 1점일까? 아니겠죠, 그죠? 왜? 여기 평균과 여기 잘못 본 평균에다가 12배씩 해놨으니까 1점 차이 나는 게 몇 점 차이로 바뀌었어? 12점 차이로 바뀌었을 거란 말이지. 12배로 증가됐을 거란 말이지. 근데 여기에서 어차피 x1부터 x11까지는 어차피 항상 동일했을 거기 때문에 그 12점 차이는 누가 만들어? 가로량이 여기 나와 있는 71점을 A점으로 잘못 봤었을 때 나오는 차이인 거예요. 결국 A라는 점수는 내가 평균을 1점 올리려면 결국 이 71점에서 몇 점 높아야 되더라? 12점 높아야 되더라는 거야. 그죠? 따라서 몇 점을 잘못 봤다? 83점으로 잘못 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85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585번. 자, 다음 10개의 별량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9, A, B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개의 별량의 평균과 최빈값과 중앙값이 모두 같게 되게끔 하는 자연수 A, B에 대해서 A 곱하기 B의 값은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정확히는 이 값들을 구하라는 거죠. 그죠?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 먼저 우리가 최빈값, 중앙값 다 같다 그랬지만 일단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중앙값 쪽일 것 같아요. 자, 그럼 중앙값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원래 10개니까 있잖아. 원래 10개니까 만약에 가운데 2개 평균이잖아요. 근데 가운데 2개가 예를 들어서 뭐 5랑 6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때 중앙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 둘의 평균이니까 5.5가 되죠. 그죠? 근데 이런 경우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거야. 왜? 최빈값이 중앙값과 같다 그랬는데 최빈값은 무조건 자연수로 나온 거거든. 왜냐면 별량들이 모두 자연수니까요. 그러니까 5.5 이런 애들은 될 리가 없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A와 B를 제외하고 크기수로 나열되어 있는 이 친구들 한번 보자 이거야. 여기에서 우리가 A, B가 만약에 둘 다 굉장히 작거나 혹은 둘 다 굉장히 큰 경우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건 가운데 있는 이 친구들 밖에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네. 해봤자 가운데는 이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에서 가운데가 되는 누구? 4랑 5에 대해서만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중앙값이 4가 되는 경우랑 중앙값이 5가 되는 경우를 한번 나눠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끽해봐야 잘 아는 가운데 있는 녀석들이 있거든요. 자, 그럼 중앙값이 4가 되는 경우이려면 자, 일단 최빈값도 4여야 되는 거니까 그때는 4가 하나 정도 있어야 되겠죠? 둘 중에 다 크기는 상관없으니까 A가 일단 4가 돼서 최빈값도 4가 만든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평균도 4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9에다가 지금 내가 A를 4로 넣어놓고 B는 모르니까 B라고 볼게요. 그럼 이걸 다 더한 값을 넣어놓으면 10으로 넣었을 때 평균인데 너가 역시나 4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럼 분자를 다 더했었을 때 이 다 더한 값이 40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다 더해보면 얼마 나오냐? 10, 30에다가 해보면 37에다가 4 더하는 거니까 여기가 41 더하기 B거든요. 그런데 41 더하기 B를 10으로 나눠서 4가 나온다는 건 이건 무슨 얘기? B가 마이너스 나와야 된다는 뜻인데 아 근데 B도 A도 자연수여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안 되겠다. 아 그러니까 중앙값 이렇게 4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자 그럼 5가 되는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5가 되는 경우 생각을 해보면 자 이때 역시나 A가 5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여기서도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9에다가 역시나 내가 하나는 5라고 적어있고 나머지 B라고 봤었을 때 얘를 10으로 나눈 거 평균되는 게 이것도 5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겠지. 자 그러면은 위의 경우를 역시나 더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아까에서 사실 1증가 됐거든요. 다시 2 더하기 2인데 역시나 이걸 10으로 나왔을 때 5가 나온다는 건 이거 얼마? 네, B가 8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주어진 값은 8이 없기 때문에 8이 하나 있고 하나가 5여도 최빈값도 역시 5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A는 5, B는 8. 뭐 사실 둘이 바뀌어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둘을 곱한 값은 어쨌든 40이 될 거예요. 따라서 답은 40이 되겠어요. 네,
자, 일단 오답은 이걸로 끝. 추가적으로 다른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네, 산포도 앞에 부분 어차피 편차 부분만 얘기했거든요. 그 부분만 빠르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다음 영상 넘어가야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 앞에서 이제 그 뒤 영상을 좀 보시면은 여기서 막 뭔가 열심히 떠들었는데 역시나 음성이 녹음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볼 겁니다. 자, 어떤 걸 얘기할 거냐? 이제 산포도라는 걸 얘기를 할 건데 이 산포도 같은 경우에는 이 산자랑 포자가 무슨 뜻이냐? 다 흩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흩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포도 자체는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흩어진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흩어졌다는 게 무슨 뜻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런 느낌처럼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값들이 있는데 평균이 예를 들어서 3이야. 평균이 3인 집단이 있는데 어떤 녀석은 보니까 2, 3, 3, 3, 4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제 뭐 박스 같은 데서 이제 여기 봉에 숫자들이 적혀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보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적혀있는 숫자들의 평균이 3이래. 근데 위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랑 그 다음에 아래처럼 되어 있는 경우 밑에도 역시 평균이 3으로 내가 맞출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5 자, 그러면 보자. 마이너스 2 자, 저는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위에랑 아래 같은 경우를 갖다 놨었을 때, 자, 이 친구는 어떻습니까? 평균이 둘 다 3이지만, 위에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공을 하나 뽑았을 때, 결국은 3에 비슷한 값들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근데 아래 같은 경우는 평균이 3이지만, 실제로 내가 뽑았던 공들이 3에 가까워서 짤 거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뽑았을 때 이 3이라는 평균에 모여있느냐, 모여있지 않느냐 요것들은 우리가 어쨌든 간에 변량대로 확인해보고 싶은 거고요. 그걸 우리가 하나의 숫자로 갖다가 만든 게 산포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산포도를 갖다가 얘기를 하려면 편차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참고로 편차는 산포도는 아니에요. 산포도는 아니고 산포도는 이렇게 두 개가 산포도예요. 우리가 배운 산포도고 위에는 이 산포도를 위해서 얘기해야 될 좀 전체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편차라는 건 이제 뭘 보고 편차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변량 빼기 평균을 얘기해요. 변량이라는 걸 뭘 보고 변량이라고 그래? 지금 나와 있는 그 값들인 거죠, 그죠? 여기에다가 평균을 빼는 게 이제 편차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평균을 내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아마 제가 두 번째 영상이랑은 좀 값이 좀 다르긴 할 텐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같은 경우는 평균 내부가 얼마일까? 다 더한 다음에 5로 나눠줘야 되죠. 5개니까. 그럼 다 더하면 이제 30에다가 5로 나눴으니까 얘 평균이 6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변량은 3, 5, 5, 8, 9라는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평균을 빼면 바로 편차가 나온다는 거야. 그럼 각각의 편차는 뭘 거냐?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여기 아래쪽 같은 경우 평균 내가 내보면 아마 평균이 5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역시나 이 변량들에다가 평균을 뺐을 때 그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3, 4 이런 식으로 값들이 나올 거야. 그러면 이것들은 뭘 의미하는 걸 거냐? 당연하게도 여기서 이 편차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건 이 값은, 이 변량은 평균보다 얼만큼? 3만큼 작은 거구나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거꾸로 여기서 2 같은 경우는 뭐겠습니까? 이 변량은 평균 2보다 이만큼, 평균 6보다 이만큼 큰 녀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아래쪽도 역시나 여기서 4 같은 경우는 얘는 평균보다 얼만큼 큰 숫자구나, 4만큼 큰 숫자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즉 평균에 비해서 이 변량들이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숫자로 볼 수 있게 하는 게 이 편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편차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그걸 조심하셔야 돼.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이런 문제를 물어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편차는 평균 빼기 변량인가요? 하면은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빼기 맞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왜? 평균 빼기 변량이 아니라
별량 빼기 평균이에요. 그 다음 또 조심하셔야 돼요. 또 이거 많이 안 된다. 뭐 조심해야 되냐면 편차 보고 얘는 별량과 평균의 차이다. 이렇게 갖다가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편차가 별량과 평균의 차냐? 이러면 맞는 말이에요?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 5랑 2의 차가 얼마야? 3이죠. 그죠? 그럼 2랑 5의 차는 얼마야? 여기서 마이너스 3 하시면 안 돼요. 그죠? 당연히 2랑 5의 차도 3이에요. 차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큰 거에서 작은 걸 뺐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음수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여기서의 편차는 평균보다 작은 값은 음수값으로 편차가 나오고 평균보다 큰 값은 양수값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차랑은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당연히 틀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낚이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편차에서 중요한 부분은 어떤 거냐? 편차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 편차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은 꼭 아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 편차 하면 무조건 이거밖에 안 물어봐요. 바로 편차의 총합은 뭐의 총합? 편차의 총합은 무조건 0이. 실제로 여러분들 여기 숫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 더해주면 0 되고요. 여기 안에도 요거 각을 더해주면 다 0이 돼요. 근데 여기만 특수한 경우일 수도 있잖아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3개짜리를 증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A, B, C 3개의 별량이 있어요. 그럼 이들의 평균을 내가 M이라고 얘기하면 이 평균 M은 뭐야? 당연히 3개니까 이것들을 3으로 나눈 게 이제 평균이 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편차는 어떻게 될 거냐면 당연하게도 여기다가 빼보면 A-M, B-M, C-M 편차가 되겠죠. 그럼 얘들의 합을 생각을 해보면 얘들의 편차라고 당연하게도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마이너스 3M 한 건데 여기서 M이라는 게 뭐야?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죠. 그럼 3M은 자연스럽게 A 플러스 B 플러스 C니까 빼보면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3개짜리였지만 이건 몇 개로 늘리더라도 항상 성립합니다. 즉 뭐야? 편차는 더하면 자료의 특성은 상관없이 무조건 0이 된다. 그럼 이거 관련해서 문제 하나만 얘기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물어봐요. 자, 예를 들어서 A, B, C, D, E 5명의 사람에 대한 이런 중간고사 수학 성적이 나왔대. 그럼 걔네들의 편차를 구했대. 편차. 근데 편차가 이런 식으로 나왔대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1, 그 다음에 얼마일까? 0, 그 다음에 X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수학 성적의 평균이 70점이래. 그랬을 때 이의 점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문제가 이해되셨습니까? A, B, C, D의 수학 성적 평균이 70점인데 그리고 얘는 편차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랬을 때 E의 점수는 얼마냐? 그럼 일단 당연히 편차부터 알아야겠죠? 그럼 편차는 지금 잘 보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1, 0, X 나온다. X 모르는데 어떻게 알지? 싶겠지만 편차의 총합은 항상 얼마다? 무조건 0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1, 0, X를 더하면 무조건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자 더해볼까요? 그럼 더해보면 아무래도 X 마이너스 4가 되려나? 그치?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 얘가 0이 되려면 X라는 것이 4가 나와야 될 수밖에 없어. 그런데 편차가 4라는 건 무슨 뜻이야? 이 녀석의 별량은 평균보다 얼마만큼? 4만큼 큰 값이구나. 그럼 평균 70이었으니까 2의 점수는 얼마? 그죠? 2의 점수는 74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게 기본적인 거고요. 요거 이후로는 이제 음성이 나오는 녹음이 됐을 거기 때문에 이어서 보시면 될 겁니다. 아마 두 번째 거에서 45분 20초쯤 이때부터 음성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거 이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